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안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화장품의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앞선 많은 강의에서 화장품의 안전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전 과목에서 고루고루 다루어진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아차 싶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정기시험, 특별시험을 통해서 통합 분석한 단답형 문항 중에서 화장품 안전기준, 화장법 제8조죠. 안전기준에 관련된 문항은 6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그 화장품 안전기준 중에 어떤 법령 내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화장품 안전기준과 관련된 단답형 문항은 정기시험에서 5문항 그리고 이번 특별시험에서 1문항 이렇게 굉장히 편차를 두고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고시의 본문과 별표에서 거의 5문제가 출제되었죠. 그리고 시행규칙 본문에서 1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 8조와 관련된 고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도가 큰 그런 고시가 바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죠. 별표 1, 2, 3, 4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 안전기준 그리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 방법 이렇게 4가지의 별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인 화장품 색소와 관련된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이죠. 이 색소는 각 나라마다 지정 고시된 그 색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수출이나 수입 같은 그 화장품의 경우에는 색소가 사용됐을 경우에 반드시 해당 국가의 그 색소의 어떤 고시나 법령,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하튼 이 고시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는 별표 1과 2 화장품의 색소와 색소 기준 및 시험 방법 그리고 별표 3의 통칙 및 일반 시험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고시는 올 6월 달에 새롭게 제정이 된 고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3가지 고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별표 3, 4 그리고 화장품 색소 종류 및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는 별표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가 없는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본문 내용 중에서 아차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미생물의 한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 암기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총 호기성 생균수, 여기서 호기성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호기성, 산소를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생균, 세균과 진균수의 총합, 이것이 바로 총 호기성 생균수입니다. 이 총 호기성 생균수는 각 제품별로 1g 또는 1ml 기준으로 그 숫자를 카운팅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총 500개 이하 존재하는 것이 영유아용 제품류와 눈 화장용 제품류고요. 물유지에 같은 경우는 세균과 진균수가 각각 100개, 기타 화장품은 1000개, 그리고 대장균, 녹노균, 요번에 특별시험에 나왔던 황색 포도상 규균이죠. 불검출이 바로 미생물 한도 기준입니다. 안전기준이죠. 먼저 그 별표 4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 방법부터 보겠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시험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미생물 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한도를 살펴볼 때 이 미생물 한도에 대한 일반적인 시험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검체 전처리가 그 첫 번째 과정입니다. 검체 조작은 당연히 무균 조건 하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요.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그 내용물 혼합, 검체 제형에 따라서 각 방법으로 검체를 희석, 용해, 부유 또는 현탁시킵니다. 화장품 유형은 13가지로 구분되죠. 그러면 화장품 제형은
맞습니다.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검체를 1g 또는 1ml를 취해서 바로 생균수를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검체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검체 전처리는 화장품 제형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검체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분류하여 조제가 되는데요. 액제, 로션제, 그리고 크림제, 오일제, 파우더 및 고용제 이 3가지로 나누어서 검체가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 배지로는 변형 레틴, 액체 배지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제품 안에 들어있는 총 호기성 생균을 세기에는 너무 작죠. 그리고 또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살아있는 세균, 또 진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이 카운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눈에 잘 띄게 성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 성장을 위한 일종의 배양기가 바로 배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배지의 원액을 몇 배로 희석을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10배입니다. 필요시 또 추가 희석을 할 수도 있지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각각의 그 제형에 따라서 검체 전처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호기성 생균수 시험법입니다. 총호기성 생균수 시험법은 화장품 중에 총호기성 생균, 즉 세균과 진균수를 측정하는 시험 방법입니다. 그 시험 방법이 상당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조작 부분만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세균수 시험과 진균수 시험을 할 때는 그 배지 위에서 그 배양을 하게 되어 있죠. 이때 그 배양을 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요. 각각 어떻게 배양 시간을 갖고 있을까요? 세균수는 48시간입니다. 그리고 진균수는 5일간 배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장에서 제품을 벌크 제품을 제조를 하거나 또 완제품을 제조한 이후에 그 품질 검사를 할 때 미생물 한도 시험을 하게 되죠. 이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배양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세균과 진균수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토탈 시간은 2일 그리고 5일이니까 총 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별표 3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세포 조직 및 그 배양액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별표 1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인체세포 배양액만은 다음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사용하게 되면 화장품의 그 사용 함량을 표시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먼저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에서 유래된 세포 또는 조직을 배양한 후에 세포와 조직을 제거하고 남은 액, 그것이 바로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배양액에 사용되는 세포 또는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공여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감염 초기에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그 항원항체, 유전자 등을 검출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걸 윈도우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자 다 이런 윈도우 피리어드에 해당되는 그런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마지막으로 청정 등급이란 정의를 알아보겠는데요. 청정 등급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CGMP죠. 고시. 이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청정 등급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나눠 있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각 등급마다 그 시설 기준들이 다르죠. 제조소나 또 뭐 내용물이 맞닿는 장소나 등등 그와 연관된 부분인데요. 인체세포 조직 배양의 안전 기준에서도 청정 등급이라는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청정 등급의 정의는 바로 부유입자 및 미생물이 유입되거나 잔류하는 것을 통제하여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구역의 관리 수준을 정한 등급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일반 사항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본 배양액과 관련돼서는 철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세포 조직을 주고받으면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자에 대한 정보 절대 누설하면 안 되겠죠.
특정인의 세포 조직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질의를 하나 드린 건데요. 임체세포 조직 배양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세포 조직은 채취 혹은 보존에 필요한 위생상의 관리가 가능한 어디 곳에서요? 의료기관에서 채취된 것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기관 및 그 세포 조직 배양을 제조하는 자는 그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그에 따른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여기와 관련된 모든 관리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배양시설 및 환경관리에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미국의 연방규격에 준해서 인체세포 조직 배양을 제조하는 배양시설은 청정등급 1B 클래스 만이라고 하죠. 이상의 구역에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1B 클래스 만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연방 규격에 따른 기준인데요. 1세제곱 피트의 최적의 입자 크기가 0.5 마이크론 이상의 밀입자가 10,000개 이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구역에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 그 관리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지요. 이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안전성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보시는 안정성 시험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을 보면은 거기에도 제품의 안전성 자료가 있었지요. 거의 유사한데요. 일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8번의 시험 자료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유전 독성 시험 자료입니다. 좀 차별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문제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이 안전 기준과 관련된 모든 기준, 기록, 성적서에 관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원료업체로부터 받아야 되겠죠. 완제품의 제조 연월로부터 몇 년이요?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을 사용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그 검문을 통해서 감시를 통해서 이러한 원료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 판매업자가 이런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보관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여하튼 이 원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안전 기준, 인체세포 조직 배양에 대한 안전 기준에 대한 사항들 잘 주시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색소입니다. 고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별표 3은 통칙과 일반 시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별표의 통칙과 또 고시의 용어의 정의에서 공통되는 색소의 종류를 문제로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별표 3 통칙과 일반 시험법의 통칙. 알루미늄이 결합하여 흡착시킨 색소를 의미합니다. 알루미늄 땡땡땡. 그리고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땡땡땡 기억이라 함은 타르색소를 기질의 흡착, 공침 또는 단순한 혼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확산시킨 색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5호의 기질이라 하면 기억, 땡땡땡 제조시 순색소를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기억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레이크입니다. 이 레이크란 용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타르색소는 또한 그 제1회 정기시험에서 그 단답형 문항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제가 이 레이크란 용어를 한번 찍어서 제시를 해보았으니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별표 3의 일반시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험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1호부터 35까지 굉장히 35가지의 그 시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미생물 한도 시험법을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색소 시험법,
색소 시험법, 화장품 색소니까 색소 시험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나름 중요하게 예측되는 그런 부분, 바로 중금속의 함량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색소는 다음과 같은 중금속이 어느 정도 함량 이하로 포함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소도 중금속이죠. 비소는 4ppm 이하여야 하고요. 또 아연은 200ppm, 그리고 크롬은 50ppm, 그리고 철은 500ppm, 망간은 50ppm, 기타 중금속은 20ppm 이하여야 합니다. 뭐 하나하나 단답형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색소에 대한 시험법 중에 이 중금속과 관련된 기준 다음과 같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입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요번에 새롭게 제정 고시됐다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요. 먼저 정의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또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 한도, 사용 시 농도 상한, 적용 부위 및 유형 등에 관한 대한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사용 기준입니다. 제2장에는 심사 등의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출 자료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바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중요한 부분이었죠. 자, 원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어떤 안전성에 관한 평가 자료가 있을까요? 11가지나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지요. 단해 투여, 피부 자극, 피부 감작성, 점막 자극, 광독성, 광감자성, 반복 투여, 생식 발생 독성, 유전 독성, 발암성, 그리고 흡입 독성이죠. 가습기에 대한 부분, 전 국민이 그 위험성, 그 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인체 피부 자극, 피부 흡수 시험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유효성에 관한 평가 자료는 사용 목적 작용에 관한 자료와 또 하나는 사용량입니다. 사용량 등에 관한 자료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용 기준 설정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요즘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공부하랴, 또 코로나 방역 신경 쓰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했던 강의의 내용들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 맞춤 화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